허영. 왜 이렇게 이뻐졌어? 자,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뭐 한 50분 하고 10분 쉬면 되겠죠? 예. 한 전체가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껍데기 빼고 한 40페이지 정도 하고 10분 쉬면 이게 우리가 브레이크하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까요?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국의 부활의 회화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림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감 없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국이 뭔지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리지국이라 그랬는데 중국의 지금 현재 중국 지도의 폭을 보면 한 여기도 잘렸네. 4,500km 정도 되는데 그게 1만리로 지금 어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둥글뱅이 세모, 네모를 했는데 둥글뱅이는 호북성하고 호남성의 사이에 있는 기준 호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종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산서성하고 산동성의 가운데 있는 산이 뭐냐? 해산. 네? 근데 이제 삼서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삼서성의 네모가 뭐냐? 짐작되시는 분 있으세요? 항우가 이 네모를 굉장히 무시를 해서 결국에 패권을 놓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관중입니다. 관중. 그럼 관중의 동쪽이 뭐가 될까요? 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삼서성하고 호북성 이 직선을 이루는 이게 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고등학교 때 배운 관동 8경이라든지 관동 별곡은 이 산서성에서부터 호북성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리지국에 대한 강역에 대해서 3가지만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넘어가죠. 유인물에도 있고 1차 나눠드렸는데 고려는 만리지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사의 지리지가 있습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1장 1절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들려있고 1면만이 육지에서 연결되어 있는 바 강토의 너비는 거의 만리가 된다. 근데 왜 제가 국역고려사를 썼냐면 북한이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고려사를 번역해 본 적이 없어요. 딱 민간단체 동아대학교에서 고려사를 번역을 한번 했는데 중간에 하다 말다가 한 20년 동안 걸려서 겨우 했는데 해석이 다 틀려요. 아주 기본적인 한자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국역고려사의 해석을 한번 실어볼까. 그렇죠? 강토의 넓이가 발 3초일. 그러니까 폭만, 너비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을 통일한 대표적인 사람, 몽골의 쿠빌라이 원세조라고 하죠. 원나라를 세운 사람이 고려가 만리나 되는 영토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원종입니다. 그래서 이 쿠빌라이하고 나중에 사돈을 맺게 되죠. 사돈을 맺는다라는 것은 자기 딸을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딸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보답이 있기 때문에 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돈을 맺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쿠빌라이가 사돈을 맺는 정도의 레벨이라는 것은 만리지국의 황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원종이 쿠빌라이하고 사돈 관계를 맺고 그 사돈 관계에서 태어난 최초의 왕이 충렬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해석을 보면 그 황제가 몽케 시절, 그러니까 쿠빌라이의 형인데 동생인 쿠빌라이가 그 원종을 만났습니다. 원종이 위치적으로는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변경까지 그 개봉까지 찾아와 가지고 협상을 해서 같이 나라를 세워보자. 그래서 쿠빌라이도 쿠데타를 해서 원나라를 세우게 되고 왕권을 찾고, 그 다음에 원종도 사실 그 자기가 그 인질 비슷하게 외교를 나갔을 때 이미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사촌인가 그런데 그 왕을 다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쿠빌라이가 뭐라 그랬냐면, 당태종 때부터 친히 쳤으나 한국 지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나에게 왔으니 이건 하늘의 뜻이다 라고 고려사에 남아있고 고려 사전료에도 남아있습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고려는 당의 왕실을 계승했습니다. 고려사의 1장 1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조상은 누구에서부터 왕건이 태어났다. 이게 고려 세가거든요. 고려 세가는 고려사 전체의 1장 1절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조상은 당 선종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맨 처음에 그 고려 땅에 와가지고 나는 대당에 귀한 가문 사람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 작제건이라고 해라. 이 작제건의 생물연도가 전촉 왕의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생물연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행리지에 보면 그 작제건의 아들 융이 아들을 낳자 왕씨로 거쳤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 선종은 당나라 황제는 전부 이씨이기 때문에 이세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씨였는데 왕씨로 거쳤다라고 행리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브라브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고려가 사만을 통일하고 그 자손들이 나라를 계승해서 500년을 내려온 것은 그 당 선종의 조상, 곧 당나라 태종이 그 공덕이다. 태종이 공덕이다. 그러니까 조상의 조상은 당나라 태종이다. 그래서 고려의 그 왕실은, 당의 왕실을 계승했다라는 게 고려사하고 행리지에 정확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단순히 고려가 당의 왕실의 피출을 이어받은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만리지국을 당으로부터 계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태종 때 식도를 만듭니다. 당태종이. 근데 당현종 때 각각의 좀 분할을 해서 특히 경기도를 만든 사람은 당현종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경기도인데 경기도를 만든 사람은 당현종이다 이죠. 양귀비의 남편, 그 유명한 양귀비의 남편 당현종입니다. 그리고 그 200년인가를 지나서 250년 정도 지났네요.
그 고려 성종 때 그 성자라는 거는 이룰 성자를 써서 나라를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왕한테만 죽고 나서 성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성종이 고려 때 가장 크게 영토를 넓힌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넓힌 기념으로 이 사람이 그 행정 개편을 합니다. 행정 강역을 행정 개편을 하는데 그 조상의 조상 단태종의 그 행정 부분을 그대로 쫓아서 고려 성종이 식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내도도 관내도로 가고 하남도도 하남도로 가고 그 다음에 하동도는 삭방도로 가고 삭방도는 여기에는 어디 있나요? 삭방도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북하고 하동을 합쳐서 삭방도로 만들고 로무도는 저쪽에 그래서 그 패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남도는 산남도 그 다음에 검남도하고 산남서도는 중원도 그래서 요 산남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중원이고 여기가 경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칭으로는 충주, 청주 뭐 이런 데가 들어가는 게 중원이죠. 그 다음에 강남도는 그대로 강남도라고 하고 강남동도 그러니까 강남동도가 있고 강남서도가 있는데 강남동도는 영동도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남서도는 강남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파헤칠 부분이 이 강남도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남서도 여기가 호남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춘향전에서 자기가 맨 처음에 이 광활로에 올라가가지고 넓게 쳐다보는 게 여기가 서호 강남이구나. 왜냐면 동호는 이게 하양호인가? 하양호 맞죠? 하양호고 여기가 동종호인데 동종호는 서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호에 있는 강남, 강남 서도를 진정한 강남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한반도의 강남은 1970년도에 혜은이가 만들었죠. 강물을 흘러가지고 제3학년들 밑에. 그 다음에 해남도는 그 해수의 남쪽에 있는 건데 해수의 남쪽인데 여기가 해수거든요. 해수의 남쪽이니까 해남도인데 요 해양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양자는 물에 있어서는 아래예요. 그래서 이게 해양도가 되는 거예요. 위에 북쪽이 됩니다. 물에 있어서는 북쪽이 양자를 쓰거든요. 원칙이. 그 다음에 영남도는 그냥 영남도라고 하면 돼요. 이 영남도는 왜 여기가 영남도냐면 여기가 그 오룡산맥이 있어가지고 오룡산맥 밑에는 그 오룡 남쪽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강역에 대한 대충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의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맨날 얘기 듣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대학의 그 8.5 여러분들 다 대학교 나오셨잖아요, 그죠? 대학의 8.5은 경물치지 성의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수신제가 지국평천한데 이 뒤에 게 우리가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몸을 다스리고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순서적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 가부터 사실은 나라예요. 저기 일한사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정확하게 그 한자를 가자가 나라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네이버 쳐보셔도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최소 단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자가래는 그 4대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거는 가라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종친회 내지는 종갓집에서 할 수 있는 4번 제사를 지낸다.
이대로 4대까지 봉사를 한다. 그게 이제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원칙으로 주자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를 나라로 쓴 그 예로는 가에도 신화가 있는 거고, 일본의 그 다이묘 있죠? 다이묘. 이게 어마어마한 그 큰 국가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베트남에 가보면 전부 보면 볼수록 다 자기가 성이 웅웬시래. 50%가 넘어. 왜 그러냐면 1800년도 정도에 웅웬가가 새로 이제 베트남의 정권을 잡는데 창씨 개명을 다 했어요. 전부 웅웬가로 고쳐. 그래가지고 전 국민을 웅웬가로 그때 다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회복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호지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호지명도 원래 웅무행가예요. 왜냐면 전부 다 웅무행으로 때려 부었으니까, 아니면 죽어 뭐 이렇게 쫓아내니까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웅무행가가 베트남에는 다다. 어? 보면 웅무행 시절 성이지 뭐 그러면 10중 8구 맞는다 이거죠. 아무나 웅무행가. 그다음 이제 경국대전에 보면 경자는 경륜이고 주에 보면 큰 나라를 방이라고 그러고 작은 나라를 북이라고 하는데, 방에서 거주하는 곳이 또한 북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번에 그 사법부에서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부가 아니라 부서부자가 아니라 이런 그 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도 곧 나라예요. 그래서 작은 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면 현보다 군이 좀 크고, 군보다 이제 주가 크고, 주보다 목이 크고, 이게 전부 다 나라라는 거죠. 군부터는 다 나라예요. 그래서 그 국자감이라고 하는 그 고급 왕실 학교가 있잖아요. 국자감이 뭐냐면 나라 국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군왕들, 군에 해당하는 족장들을 아들을 인질로 잡아요. 그래서 국자감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라의 왕자. 국이 곧 군이라고 보면 각 군의 이제 그 왕들을, 소왕들의 자제를 학교에다가 몰아놓는 거야. 인질로 삼아서 잘해 먹이고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게 국자감이다. 근데 자오지간 그런 국보다 엄청 큰 거, 이게 방이다. 이거죠. 우리가 대방이라고 그러고 연방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죠? 연방, 대방. 그리고 이게 법을 예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부가 실제로는 거의 그 민정수석 정도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 정도 되고요. 외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관부의 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례는 그 주나라 시대에서부터 그 천자국이 제국의 운영 매뉴얼로 썼던 게 주례인데, 그 주례를 조선이 처음부터 이성계가 개국할 때부터 주례에 따라서 주나라의 법제나 관직, 제도를 다 여기에 맞췄습니다. 근데 나중에 폐하에서 그런 게 실제로 있었는지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방 강역호도 이제 방을 썼다라는 거. 네? 우리나라가 대방이다라는 거를 아방 강역호, 강역이 대방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리다라는 거를 그 다산 정혜경이 얘기했는데, 경세위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목은 박리초경이에요. 그래서 대방이다. 대방의 예의를, 그러니까 제국의 운영 매뉴얼이 똑같은 거니까.
그 경세위패 보면 기절을 합니다. 제대로 보면 경세위패 그 주나라 법제하고 똑같이 가요.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편이고요. 잠시 차 한잔 하시고요.